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을 남들 앞에서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는 그런 걸 알고 싶지 않다고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요즘 방송을 보면 애초에 기획 의도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린 프로그램이 한둘이 아닙니다. 갈 길을 잃고 화제성 쫓기에 급급한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 대표 주자죠. 그리고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도 그 못지 않습니다. 일명 살림남. 살림하는 남자들을 오히려 보기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유난히 철딱선이 없는 남자들 천지더라고요. 하향 평준하죠. 뭘 잘 못하고 헤매고 한심하게 보여야 그래야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살림 안 하는 살림하는 남자들이 9월 18일 268화에서 중학교 남학생들의 포경수술 장면을 다뤄서 논란이 됐습니다. 포경수술을 방송에서 언급한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포경수술에 관한 에피소드는 그간 방송에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지적하겠어요. 문제는 자극적인 전개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2020년 5월이었습니다. JTBC 가장 보통의 가족이 방송 중에 몽정 파티라는 걸 열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때 텔레비전에서도 다뤘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쿨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하면 될 일이지 왜 아이들을 시키느냐고요. 한 달 전입니다. 8월 13일 264화에서 학생들의 성교육차 겸사겸사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의사가 자기 몸을 아껴라, 이걸 핵심 조언으로 포경수술은 성장한 다음에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으련만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고무되어서 새로이 판을 짠 것이 사달이 난 거예요. 이건 과욕이죠. 그날 한 학생이 하루에 몇 번까지 해봤느냐 의사의 유도성 질문에 쑥스러워하면서 이게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자기 의사는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제 호승심을 자극하는 발언도 사전에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을 남들 앞에서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는 그런 걸 알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264화에 방송된 그 내용을 또다시 내보낸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건 평생 따라다닐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계몽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각자 개인이 판단하고 선택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술 안 하겠다는 아이들을 방송에서 설득해서 단체로 수술을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수술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내보냈는가 하면 고통을 호소하는 애들을 희화화한 거, 이건 너무 무지한 일이잖아요. 심지어 너 확대해 주겠다, 농담이지만 이런 멘트도 의사가 했습니다. 상담할 때도 수술할 때도 계속해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다는 자막을 내보내던데 이건 부모에게 책임을 미루는 거죠. 이거 아주 욕을 벌어요. 김지혜 씨가 얘들아 창피할 필요 없어, 너희 덕분에 대한민국이 한층 발전했단다 라면서 감격스러워 하던데 발전한 부분이 뭔가요? 포경수술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그거 이미 주저없이 많은 분들이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 하는가,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날 최민환 씨 편에서는 그 민환 씨에게 유리 씨가 머드팩을 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팩을 붙여놓고 유리 씨가 자리를 뜬 사이에 세 아이들이 진흙장난을 해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숫대야만한 그릇에 머드팩을 담아두고 엄마가 자리를 뜨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건 뭐 자명한 일이잖아요. 아이들은 그 놀이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네 이거 가지고 마음껏 놀아라, 자리를 펴준 건데 이건 뭐 쇼를 하는 거죠. 아니 저걸 어째 저를 어째 막 안타까워하면서 또 재미있어 하면서 볼 줄 알았나요? 그런 거 쇼라는 거 이제 시청자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는 올 2월부터 출연 중인 이천수 씨 편이었어요. 이천수 씨 편은
이천수 씨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남자인지 그걸 부각시키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딸 주은 양의 총명함을 어필하죠. 지난 4월에도 주은 양이 영어 교육을 위해서 서동주 씨를 초대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같은 설정의 반복이었어요. 영어 평가를 앞두고 심하은 씨가 미국에서 온 친구와 친구 딸을 초대했는데요. 친구 딸과 주은 양이 영어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두 부부가 신통방통해 하더라고요. 지난 4월에는 서동주 씨와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었죠. 그런데 그 친구 딸이 12살, 미국에 간 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마실 거 뭐 줄까라고 물으니까 한국말 잘 몰라요 라는 반응. 뭐 간단한 한국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도 되고 영어도 된다고 으쓱으쓱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천수 씨하고 심하은 씨는 부러워하는 장면. 저는 좀 아연했습니다. 할 말 하안. 제 친구 중에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독일 사람하고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매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국어에 능통한 건 물론이고 한글도 깨쳐서 한글로 친지들에게 카드를 써서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한 그 아이가 중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하고 결혼을 해서 중국에서도 살고 뭐 세계 각지를 누비면서 살고 있죠. 중국어도 바로 익혀서 뭐 말하기는 물론이고 쓰기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사용하면 영어가 늘지 않는다고 영어를 고집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최민수 시인의 집도 아들들이 그래서 여전히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그 영어 교육에 대한 뭐 정체성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거를 한 번쯤 짚어줬으면 했는데 지난 4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뭐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 건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슈퍼맨을 아빠로 특정하지 않겠다 천명한 바 있죠. 그 이후에는 그냥 가족 예능이 되어버려서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살림남이 그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차이를 굳이 찾아보자면 아이의 연령대가 다르다는 정도. 슈퍼맨에는 유아들이 나오고 살림남에는 청소년들이 나오고 두 프로그램 모두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지 허구한 날 퍼포먼스에 집착하더라고요. 육아와 살림은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굴 만나고 어딜 가고 뭘 배우고 그러면서 아이 돌보기와 집안일은 뒷전이죠. 지난 9월 16일에 방송된 슈퍼맨이 돌아왔다 447화 김동윤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동묘에 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동묘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옷에서 나오는 먼지하며 공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시국에 그 북새통 속에 아이를 데려가서 물건을 팔게 하고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이 혼자 물건 사오라고 시키는 거. 그 시장 통해서 식혜를 사오라고 하고 싶습니까? 초등학생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 유아에게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낙지탕탕이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눈요깃거리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저 유고무원입니다. 살림남이 살림 안 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자녀 교육에 등한시한 사이에 MBC 물 건너온 아빠들에서는 아빠들이 살림과 육아를 제대로 합니다. 아빠가 집안일을 거둔다, 뭐 육아에 동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사 일을 합리적으로 나눠서 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다들. MBN 고등엄빠에도 아빠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물 건너온 아빠들과 사뭇 다르더라고요. 고딩엄빠2 14화에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다 받아주는 아빠가 나왔어요. 아이 엄마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졌는데 심각을 넘어서 아주 살벌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물 건너온 아빠들의 그 남아공화국에서 온 NDC 부부의 육아 방식을 참고하라고 권하고 싶었습니다. 임교진 씨가 이 두 프로그램 MC인데요. 아무쪼록 보고 좀 배우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추석 특집 방송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처럼 가족이 서로를 배려하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 건너온 아빠들의 출연 중인 알베르토 씨는 처제가 프랑스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하루는 이탈리아식으로 알베르토 씨가 집에서 요리를 하고 하루는 이제 프랑스식으로 처제네 집에서, 그리고 명절 당일날은 처갓집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캡처하려고 다시 보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JTBC 톡파원 25시 추석 특집에서 알베르토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물 건너온 아빠들이 포경 수술에 대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이번에 문제된 그 미성년자의 수술 장면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아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